자, 세 번째, 후견 개시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대략적인 안내를 해드리면 되겠죠. 전체적인 진행 과정 안내. 자, 첨부 서류 준비하시고요. 일단 법원에 청구서 작성해서 법원에 실제 제출을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겠죠. 정신, 감정, 필수적이진 않지만, 신문기 필수적이진 않지만, 친족 후견인 사전교육, 친족 후견인이 후견인 후보자로 정해진다면 우리 대부분 나오죠. 또 법원에서 각종 사실조회 같은 것도 거치고요. 자, 그 다음에 법원에서 후견 개시 심판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불복 기간이 지나면 확정이 되죠. 그러면 후견 등기부 기록이 촉탁으로 만들어져서 생성이 됩니다. 자, 요 확정이 되면 이제 후견 감독 절차라는 게 벌어지게 된다고요. 친족 후견인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회에 걸쳐서 재산 목록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견 종료 시까지 정기적으로 후견 사무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여기까지는 무조건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허가 청구, 처분 명령 청구입니다. 이거에 따른 또 후견 사무 보고서도 제출해야 되고요. 법원의 허가를 받으라고 우리 대리권에 제한을 둔 경우나 법령에서 대리권 제한을 둔 경우에는 성년 후견인이라고 다 할 수는 없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건이 있다. 부동산 처분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라고 안내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후견이 종료되면,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사유가 요거니까 예시를 요거로 들었죠. 피후견인이 사망 시 후견 종료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가 나와요. 계산 보고서 제출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는 점에 대하여 미리 안내를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 소요 기간에 대한 안내인데, 이게 일률적으로 정해지진 않지만 이 절차를 희망하는,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이걸 상당히 궁금해 하세요. 관할 법원이나 담독 판사 등의 사전에 따라, 법원의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해요.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실제 사례 예시처럼 사건 본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 소명이 좀 원활하고요. 비교적 추정 상속인이 전원이 동의한다면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3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안내를 일단 한답니다. 물론 가장 빠를 때는 제가 뭐 딱 한 달, 아니면 1, 2개월, 2달, 진짜 한 달만 해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기도 하지만 그건 좀 이례적이고요. 보통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위 소요 기간은 매우 유동적이며 사안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정이 좀 변할 수도 있죠. 우리 추정 상속인들이 우리 갑자기 대립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정이 더 변동할 수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렇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절차 진행 비용도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비용에 관한 대안 안내입니다. 자, 법원 공과금 누구나 내야 되죠. 인지액과 송달료가 드는데요. 인지액은 사건 본인 곱하기 5,000원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명일 테니까 한 명 곱하기 5,000원 하면 5,000원이죠. 법원 송달료, 법원 절차는 송달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송달료가 듭니다. 물론 전자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전자송달을 하더라도 일단 이 송달료는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원 우편료입니다. 이거는 우리 우편요금에 따라서 자주 증액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법원 우편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곱하기 24회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납부를 합니다. 자, 근데 인지액 송달료는 일단 안내만 이렇게 할 뿐이죠. 계산을 딱히 특별히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해보시겠지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을 할 때는 전자적으로 이런 게 다 전자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지정된 액수를 납부를 하면 됩니다. 사건 본인에 대한 정신 감정 절차로서 신체 감정 또는 진료 기록 감정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아까 보정 명령에서 이런 감정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라고 예시 문구를 보신 적이 있죠? 아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을 한다면 이런 비용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친족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별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상이 원칙이죠. 다만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 후견인에 대한 보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를 좀 하는 게 좋고요. 전문가 후견인은 유상이 원칙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체크 포인트는 별 내용은 아닙니다. 법원 진행 과정에서 예납했던 송달료가 부족하면요, 송달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법원은 송달료 더 내세요 라고 보정명령 나오거든요. 내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 없습니다.
친족 후견인 교육에 대한 안내, 이것도 안내가 되면 좋아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의 심리 과정에서 친족 후견인에 대한 사전 교육이 있을 수 있고요. 추후 후견 개시 이후 시점에 후견 감독의 일환으로서 친족 후견인 교육, 사전 교육과 후견인 교육은 다르죠. 이런 점에서 좀 안내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원에 따라 후견인 교육 진행 방식이, 세부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고요. 확인서 및 서약서 양식이 법원마다 좀 상이해요. 자, 그 다음에 오프라인 집체교육, 우리 실제 모여야 되는,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유튜브 영상 시청,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법원에 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절차에서 좀 종합적으로 미리 안내가 나가면